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투석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진료실에 있으면 자주 보게 됩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만 이상해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채로 저에게 물으십니다. 김 원장님, 저 이제 투석 받아야 하나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에 대해 갖고 계신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신장은 멀쩡하거나 망가지거나 흑백처럼 극단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장은 그야말로 말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고마운 존재죠.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몸에서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상황은 꽤 진행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의학 이론은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의 신장 통역사가 되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신장 파괴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건강했던 신장이 40을 넘기면서 갑자기 미끄럼틀 타듯 급속히 나빠지는지 그 이유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도 약도 없이 신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겸 식단 그 중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올리브유 블랙커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지르면서도 모르게 신장을 갉아먹고 있는 5가지 대표적인 습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바로 이런 일상 속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잘못된 음식 용기 사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에서 국수나 찌개를 사 먹을 때 사장님이 뜨거운 국물을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주신 적 없으신가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 뚜껑도 그대로인 채 전자레인지에 돌리진 않으셨나요?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플라스틱 안에 숨어있는 유해물질, 특히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자주 간과합니다. 일부 용기는 내열성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기 있는 반찬이 닿으면 유해 성분이 쉽게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녹아나온 화학 물질들이 결국 모두 몸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걸 걸러야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장은 매일같이 이런 독소를 걸러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사러 갈 땐 스테인리스 보온통이나 유리 밀폐용기를 하나 챙기세요. 이 조그만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큰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한 보조제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몸이 조금만 허약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뭔가를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비타민, 내일은 콜라겐, 모레는 간 기능 영양제까지 챙기시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품들 뒤에 붙은 성분표를 한 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은 맛을 좋게 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첨가물이나 코팅제, 방부제 같은 성분들을 가득 넣어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몸이 흡수하는 영양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해야 할 불순물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보조제는 영양 보충이라기보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가깝습니다. 사실 새끼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신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병과 캡슐을 삼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충을 하려다가 되려 화학 첨가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은 그 모든 걸 걸러내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본전도 못 찾는 일이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속은 위험한 당분과 가공식품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하시던 말 기억하시죠?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이 치아보다 더 먼저 망가뜨리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 선반을 한번 둘러보세요. 과자빵, 음료수 등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입에 넣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몸속 인슐린이 급히 반응하느라 쉴 틈 없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당분이 지속되면 우리 혈관은 마치 눅눅한 사탕처럼 점점 약해지고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가죠. 문제는 신장이 바로 그런 혈관들 속에 있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온몸의 혈관이 망가졌는데 신장만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형 그대로의 음식, 즉 자연 그대로의 곡물, 채소, 과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뜯자마자 바로 먹는 그런 포장된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먹는 달콤한 유혹 속에 우리의 신장을 갉아먹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약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생리통이면 진통제 목이 따끔하면 해열제 뭐든 손 닿는데 약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소염 진통제로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인데 효과는 빠르고 확실하지만 신장에는 그만큼 강력한 부담을 줍니다. 한두 번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정도는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일주일에도 몇 번씩 또는 몇 달째 이런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됩니다. 여기에 항생제까지 무분별하게 더해지면 위험성은 더욱 커지죠. 통증이 정말 심한 경우라면 먼저 외용파스나 연고제처럼 피부를 통해 작용하는 방식의 치료를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약 성분이 직접 신장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에 반사적으로 알약을 찾는 습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물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가 되어서야 물을 마시는데 그 순간 이미 우리 몸은 꽤 오랫동안 탈수 상태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마치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러운 옷을 제대로 빨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오히려 먼지가 옷감 사이에 끼고 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신장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결석이 생기고 염증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에서 3에서 4%를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 최소 1800에서 2400ml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이 몇 컵의 물이 바로 신장을
한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약이라는 사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왜 어떤 사람들의 신장이 그렇게 빠르게 망가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당 조절 실패, 다른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이상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천천히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미 상황이 꽤 심각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국내에서 만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 당뇨병입니다. 투석 치료를 받는 분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관리 실패로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보통 당뇨병이 처음 진단된 후 신장이 손상되기까지는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4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60대나 70대에 신장센터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결국 혈관이 경화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염 같은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하나만 있는 분들 또는 암이나 사고로 신장을 하나 잃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신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기의 자연 노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특히 신장이 하나라면 매일 그 하나가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하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추측으로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치가 많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꼭 봐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화율인 EGFR을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치가 높아집니다. EGFR은 말 그대로 신장이 얼마나 잘 걸러주고 있는지를 점수처럼 나타낸 수치인데 일반적으로 60점 이상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만 보지 마시고 연령대에 맞는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어르신이 55점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30대인데 60점대라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오랫동안 남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맥주 거품처럼 고르고 미세한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미 신장에 손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의 모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신장이 수축되어 있거나 겉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낭종이 생긴 경우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이 작고 주름진 모양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 즉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는 1년에 한 번씩만 꾸준히 챙겨도 조기에 신장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신장을 너무 늦기 전에 꼭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은 단순히 미리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식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4글자는 바로 염증 억제입니다. 우리 몸을 덜 아프게 하려면 먼저 염증을 줄여야 신장이 편해집니다. 그러려면 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더 자주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마늘, 고추, 생강 같은 향이 강한 식재료들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천연 한겸 식품입니다. 특히 대파, 마늘, 생강에는 유황화 합물이 풍부해서 몸속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수년간 당뇨를 앓으면서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12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막히기 쉽고 특히 신장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매우 불안해하시며 약을 더 늘려야 하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집에서 오래 써오던 콩기름이나 샐러드유 같은 정제된 식용유를 싹 정리하고 냉압 착유 방식으로 짜낸 질 좋은 올리브유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자극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구성해보자고 조언 드렸습니다. 석 달 뒤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저도 놀랄 만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대에서 70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염 지표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단지 기름 하나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 즉 콩기름, 옥수수기름 같은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오히려 체내 염증 반응을 부추깁니다. 반면 올리브유나 들기름, 차씨기름 같은 것은 오메가9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며 혈관 염증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혈관이 편해지면 신장도 덜 힘들어지겠죠. 물론 포화지방산 예컨대 돼지기름, 소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것은 소량 섭취는 괜찮지만 하루 섭취 열량의 5%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인공유지나 마가린 쇼트닝처럼 만들어진 기름은 단 한 입도 입에 넣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마시고 있고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장보호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블랙커피입니다. 이 조합을 들으시면 다소 낯설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블랙커피 자체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고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경우 신장질환 위험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함께 넣으면 염증 억제 효과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조합을 3가지 방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첫째는 분리 섭취형입니다. 커피를 먼저 한 모금 마신 뒤 따로 준비한 올리브유를 한 숟갈 입에 머금고 둘을 입 안에서 섞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풍미와 올리브유 특유의 과일향, 살짝 톡 쏘는 끝맛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고급 요리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둘째는 방탄커피 스타일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올리브유를 1작은술 정도 넣고 거품기나 블렌더로 섞어주면 표면에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고 맛은 부드러운 라떼처럼 변합니다. 기름진 느낌 없이 고소하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라떼 스타일입니다. 우유나 두유에 커피를 넣은 음료에 올리브유를 함께 섞는 방식인데
식물성 단백질이나 유청 성분이 기름과 잘 섞이기 때문에 목 넘김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용하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진짜여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파는 값싼 대용량 제품 중에는 다른 기름을 섞은 제품이 많습니다. 반드시 냉갑착,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향을 맡았을 때 풀내음 과일 향이 나면서 마셨을 때 목이 살짝 알싸하다면 그게 진짜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신장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에 주는 불필요한 자극과 감당 못할 찌꺼기들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작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양은 부족한 채 처리해야 할 해로운 물질만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신장은 늘 조용히 묵묵히 일해주는 장기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 신장을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돌아봐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뜨거운 음식,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기, 하루에 충분한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정기적으로 소변과 혈액 검사 받기, 집에 있는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기, 그리고 내일 아침엔 올리브유 블랙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보는 것.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지만 신장 건강에는 아주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하루 종일 투석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끼의 식사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설령 신장이 하나뿐이라 해도 우리가 제대로 보살펴주면 100세까지도 무리 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좋은 기름 튼튼한 신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한의사 김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